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새벽 후오비 거래소의 거래소 토큰인 후오비 토큰이 급락을 했죠. 물론 후오비 토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내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함께 내리긴 했지만 후오비 토큰은 정말 엄청난 낙폭과 엄청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급락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고 저스틴은 왜 이걸 돈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후오비 토큰이 오늘 새벽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그런데 후오비는 이걸 돈으로 직접 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메꾸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만약 후오비 토큰이 아니라 다른 코인에 동일한 증상이 있었어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을까 싶은데 분명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후오비 코인은 대부분 과반에 가깝게 후오비에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오비 토큰이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후오비 토큰 선물 마켓의 1분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후오비 토큰 현물 마켓 1분봉 차트예요. 현물 시장의 하락폭이 훨씬 깊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레버리지에 의한 강제 청산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런 강제 청산이 발생되면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는 게 정상입니다.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갑자기 확 이렇게 빔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거래소들은 청산 물량의 주문을 최우선으로 처리를 합니다. 오더북에 추가되고 취소되는 신규 주문을 닫고 내부적인 청산을 마무리 지은 다음 다시 오더북을 오픈을 해요. 하지만 이 고정된 오더북에 청산 물량 매칭이 끝나면 오더북을 다시 유저들에게 여는 과정에서 마지막 체결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깜깜이 주문이 들어가고 시장가 매수를 높은 우선순위로 치기 때문에 텅 빈 오더북의 맨 상단의 주문을 가져와서 체결하게 되는 과정, 이게 보통 우리가 선물에서 볼 수 있는 봉의 꼬리입니다. 그런데 후오비 토큰의 선물 거래를 보면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떨어지는데 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5분봉으로 보면 꼬리 있는데요. 15분봉으로 보면 꼬리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꼬리는 1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증상이 발생했냐를 보면 이건 거래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청산 로직을 인위적으로 가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후오비가 손실을 전액 부담한다라고 트위터를 날렸죠. 이건 저스틴 선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후오비 토큰 파동으로 인한 레버리지 포지션 손실을 후오비가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중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의 내용의 차이를 뒀습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기금을 만들어서 커버한다라고 했는데 중국어 버전에서는 후오비가 손실을 완벽하게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게다가 대다수 신문 기사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일부 악의적 유죄에 의해서 시장이 망가졌고 이걸 막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어 버전에는 후오비 토큰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는 후오비가 다 책임져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과 대처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부분은 결국 자신들의 시스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정말 일이 커져서 거래소 차원의 오더북 매칭과 청산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면 이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확률로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머전시 모드에서 동일 시점의 주문이 수량 우선의 원칙까지 적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작은 주문들 말고 정말 대량의 주문들을 우선 처리해 주는 거죠. 평상시에는 1000분의 1초까지 분류해서 먼저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해서 동일 시점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머전시 모드에서는 레졸루션을 대폭 줄여서 10분의 1초로 줄여버린다면 이때부터는 자본의 사이즈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실 1회 주문이 큰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은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정말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매칭 알고리즘들이 가득할 테니까요. 만약 코스콤의 X2를 개발하시던 분들이 코인 거래소의 서버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위법 사례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슈로 인해서 후오비의 홍콩 진출이 무산되면 트론 기반의 위안화부터 준비해왔던 플랜들이 모두 박살나기 때문에 저스틴은 이걸 급하게 돈으로 막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액션이 좀 급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라도 받았으면 최소한 2개의 언어를 작성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막았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트위터를 지우기까지 하면 이슈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후오비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짧은 내용들입니다. DCG는 코인데스크를 매각할 생각이었습니다. 0.7억 달러에 코인데스크를 넘길 생각이었으나 너무 비싸서 매수자가 단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거래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3월 1일 날 발표가 났을 거라고 해요. 보이저는 결국 1대1 비율의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을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원래는 코인이 훨씬 많았었고 이 코인을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의 비율을 1대1로 맞춰놨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팔고 보이저 토큰 시바이누를 그 다음 순서로 팔았습니다. 이더리움을 직접 코인베이스에서 팔기도 했고 윈터뮤트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잡코인을 제외하면 남은 주요 자산군은 이렇습니다. 코인을 팔고 받은 USDC, 여전히 보유 중인 이더리움, 보이저 토큰, 그리고 시바이누예요. 시바이누는 대략 4천억 개를 팔았고 이제 남은 건 약 4조 개가 남아 있습니다. 보이저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창펑자원은 어떤 생각으로 보이저가 보유한 코인들을 이렇게 팔아대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네요.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후오비 내부 알고리즘이 결국 문제였고 저스틴은 홍콩 진출과 위아나 스테이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돈으로 해결을 하려다 실수를 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비트와 알트코인들이 함께 하락을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크립토에도 얼른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넣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